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되는 북한 이야기를 만나는 이슈톡 북적북적의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2024 북한 인권 증진 활동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슈톡 북적북적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이슈와 트렌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만큼은 예외인데요. 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함께해 주실 출연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나와주셨네요. 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님, 탈북민 조미영 씨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 조미영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고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다양한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그리고 실상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났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분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함께 했었잖아요. 네, 또 동아대 강동환 교수님과 박유성 씨 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저희가 첫 회 방송 때 북한의 인권 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인권은 얼마나 열악한지 무엇보다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박유성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네, 제가 1회 때 나왔었습니다. 제 방송 딱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너 출세했더라. 너는 방송에 나오더라. 와 이래가지고 제가 여긴 무조건 와야 되겠다. 어머니가 평소에 원음 방송을 자주 보시나요? 아들 나올 때만 봐요. 그때만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북적북적이냐. 초반에 딱 듣고 나서 북이 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 여기에 그건 대해서 아니죠. 북이 적이다. 북적은 아니고 북적북적 얘기해보자. 소란스럽게. 소란스럽고 떠들썩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의미의 북적북적이고. 엄마 그렇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첫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슈와 트렌드를 만나보는 북한컷입니다. 또 우리 이상용 기자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궁금합니다. 또 사진이 어떤 사진일지. 이 사진을 보자면 네. 이게 조선중앙 TV에 나온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나오지만 북한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고 BBC라고 하는 저기 원림 녹화 방법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죠. 네. 원림이라고 하는 거는 수림.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보면 잘 가꾸고 잘 심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현재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림화, 수림화. 네. 그런 여전 지금 이제 민둥산을 다 없애고 우리 푸르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중앙TV에서 교육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나무 심는 방송이긴 한데 중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그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청바지 입었으니까 이거를 모자이크를 처리한 거예요.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청바지가요? 청바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당국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용으로 내보내고 싶지만 청바지만은 내보내지 말자 라고 하면서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약간 우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아니 청바지를 입는다고 이게 이 사람이 뭐 자본주의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그럼 금지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혹시 청바지를 북한에 사실 때 입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청바지를 입고 거리에는 못 나가고요. 청바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입어본다거나 네, 입어보고 다시 벗어서 넣어두고요. 아, 간직만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서 입었다 벗었다를 여러 번 반복해봐요. 네. 네. 그리고 뭐 밤에 좀 남자친구 만나러 나갈 때, 새까말 때, 그럴 때 잠깐 입는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정말 농촌동문 갈 때 입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네. 유성 씨는 혹시 청바지를 입고 다니셨었나요? 아니요. 청바지를 입고 네. 거리에 나가면 네. 그 규찰대라고 해서 잡아내요. 그런 애들을. 아, 네.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잡아내요. 네, 네. 그 도시에 다 있어요. 네. 지키는 애들이. 그래서 잡아내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하루 그 종일. 날은 노동을 해야 되는 네, 날이에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청바지를 벗겨서 집에 보내요. 팬티바람. 팬티바람으로 밤에 집에 와야 돼요. 아. 그런 수모를 겪기 때문에 청바지 절대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 청바지가 북한에서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청바지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면 일단 자유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것은 비사회주의 행위라고 해서 단속을 이제 한다는 건데 뭐 길거리 가다가 이제 찢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청바지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물건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마당 세대들에게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청바지를 입는 문화, 스키니진 같은 그런 유행을 이제 따라하면 이건 비사회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돈이 되는 상품이니까 네.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법적인 물건들이 유통이 되는 그런 의미도 이 청바지에 또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계속 단속하려고 하는 거고 또 자본주의의 또는 자유의 전형적인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지난 2월에 네. 통일부에서 실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청바지 입고 나서 이 수모를 당한 거죠. 찢김을 당했거나 네. 찢어놔요. 벌금을 맞아요. 물었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 내리기라던가 뭐 교육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님? 탈북민들이 북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끌려가서 그거를 강연에서 이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회 강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살아봤더니, 내가 남조선에서 살아봤더니 정말 못 쓸 사회들아 라고 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죠. 허위 정보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은 신문지 이렇게 둘러쓰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북한이 지상주의 낙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짓 선전을. 북한은 자본주의를 자유주의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쁜 걸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유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무질서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장의 문제에서는 네. 우리가 청바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자유도 있지만 청년, 청춘, 개성. 개성. 개인의 자유, 개성, 취향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북한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그렇죠.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화된 인간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복장도 북한 당국이 엄격히 규정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입어야 될 치마의 종류, 바지의 길이 이런 걸 다 치마의 길이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다.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개성이 담긴 심지어는 한국에서 찢어진 청바지 막 입고 다니고 그런 건 다 개성이잖아요. 북한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 교육을 통한 이 북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어릴 때부터 받는 그 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양이나 북한에 갔는데 어떤 건물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 라는 네. 구호가 붙어 있다면 그 구호는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면 건물에 지금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 구호가 붙어 있는데 어릴 때 이 노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그렇죠.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지? 자기에게? 자동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그 다음 가사에 우리의 아버지 누굴까요? 김일성 원순. 아, 이거 진짜.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예, 집은? 집은 땅의 당의 품. 품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우리의 아버지는 나 이거 진짜 다. 그렇죠. 세뇌를 당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 뭐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집은 당. 그러니까 수령과 당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교육 속에서 오로지 정권을 위한 심지어 북한의 학용품에는 반드시 이 단어를 써놓습니다. 지덕체? 그건 학교에 이제 써놓는 거고 요즘에 해바라기라는 거를 반드시 써놔요. 해바라기? 해바라기요? 네. 해바라기 꽃 아닌가요? 맞죠. 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태양만 바라보면서 자라라 이런 북한의 의미로 수령은 태양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학용품에는 반드시 해바라기를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뭐 청바지 입고 자유 입고 개성 이런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를 바라보듯 한 사람만 바라봐라. 그렇죠. 뭐 이런 뜻이 학교 때 담겨. 해바라기씨 그렇게 많이 깠는데. 이렇게.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슈도 북적북적이면 끝! 잠깐만요. 리모컨 주신 분. 내려놔 주세요. 네, 쭉 갑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자연스럽게 또 연기를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몰랐던 북한 이야기로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유. 저번에도 약간 퀴즈 맞추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OX. 상품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아, 맞아. 상품이 없네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네. 책상 보시면 단 거 조금 많거든요. 챙겨가도 되나요? 맞추신 분들은 단 거 조금씩 가져가라. 알겠습니다. 모른 척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퀴즈를 일단 준비했는데 저번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제 실리 문제를 내서 약간 좀 반발이 있으셨잖아요. 초등학생 문제를 내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를 눈높이로 보네요. 네, 네. 저번에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에 주간식이네요. 네, 주간식입니다. 저희 네. 바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적당한 과로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11조, 아동 권리 협약 제24조 및 제26조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사먹는 것입니까 이거? 단계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너무 쉽다. 그리고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이게 그래서 난이도를- 이래서 사람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저번에 너무 낫다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우리 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죠. 기자님도 계시다 기자님도 보니까 계시고.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셨을 표정이 교수님은 사실 알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알고는 있지만 네.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못해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 못해요. 저도 알지만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럼 다 그런 걸. 원래 교수는 설명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다 모르시는 분위기라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한번 정답 외쳐주시죠. 네, 정답은 네. 네, 식량권입니다. 식량. 네. 저번 주에 제가 맞힌 답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식량. 식권. 식권이랑 식량은 다르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인권은 정치 사회적인 권리, 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사회 문화적인 권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 문화권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남성, 여성, 뭐 심지어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식량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어디에도 반드시 이 식량권이 다 보장이 되는 건데 이 식량권의 가장 취약한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배급을 준다라는 건데 그 배급을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양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 식량권이 철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생명권까지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지금 사실일지 바로 이 카더라 통신 기억하시나요? 네. 누군지 모르는 이 카더라 통신. 아.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한 믿기 힘든 북한 인권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게 진실일지 거짓일지 이 팻말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OX 되겠습니다. 퀴즈네요. 네. 네.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쌀이 금보다 귀하다. 바로 한번 팻말을 들어볼까요? 자, 북한은 쌀이 금보다 귀하다. 하나, 둘, 셋. 일치했나요? 또 갈렸네, 이게. 언제 유성 씨. 일치될까요, 네. 저희는? 네. 아, 이 정도면은 지금 사실 오를 들어주셨어야지. 아, 좀 눈치 보고 잡은 것 같은데. 아, 그런 식이면 방송을 뭐하러 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 신념 있게 해야죠. 아, 사실 첫 화 때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주제는 통일이고요. 지금 식량이에요. 그죠. 그럼 저희 둘이 통일하려고 제가 치어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아, 교수님 저랑 같이 노선을 같이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신념이 없이. 저는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X로. 네.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싸워야 또 재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한 하면은 이제 식량난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팔 수도 없고 일단은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보다는 쌀이 귀하지 않을까 네. 하는데 혹시 미영 씨는 어떠신가요? 일단 좀 가격으로 매긴다고 치면 쌀값보다는 당연히 금값이 비싸죠, 북한도. 그죠. 네,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도 금이 더 비싸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귀한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하냐. 근데 그 필요한 것 중에 뭐가 더 부족하냐라고 따지면 어쩌면 그게 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든 이유가 있어요. 아, 세모셨어요? 예, 그래요? 저 세모였어요. 저쪽에서만 네. 봐서 저랑 같은 오이신다. 네, 오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자기 보고 싶은 거 같아요. 아니 교수님도 보면 이게 각도가 저희는 오로 보였죠. 오로. 오해 여지가 저는 X로 있었네요.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저는 세모였어요. 네. 사실 북한이 그 계급사이다, 신분사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쌀이 금보다 귀할 거지만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쌀은 너무 남아돌고 예, 어쩌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쌀이 남아도는 일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게 완전히 없는 쌀이 금보다 귀한 계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모로 들었습니다. 예. 유성 씨는 그럼 어떤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짧았네요. 아, 설득을 좀 잘 당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저는 생각보다 빨리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유성 씨 따라서 돌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쌀에 대한 접근권이 누군가는 굉장히 쉽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게 북한 조선중앙TV를 보면 단편적으로 나타나요. 네. 쌀의 접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살이 쪄 있어요. 이게 딱 누구처럼.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쌀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너무나도 흔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한번 보세요. 북한에 다이어트란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말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금의 쓰임새보다는 쌀의 쓰임새가 훨씬 더 크다. 그런 면에서 쌀이 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네요. 그렇죠. 예, 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고위 권력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세력들은 이제 쌀이 사실 금보다 그렇죠. 귀하진 않을 것 네. 같고 한데 교수님 이게 북에서 쌀이 금보다 귀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쌀에 대한 접근성이 계층마다 다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쌀에 접근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저희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면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 끼의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영양 상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쌀을 개인이 먹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바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이 북한이 지금 뭐 배급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의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배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개인이 나가서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되는 거고 생필품을.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당국이 강조하는 게 자급자족, 자력갱생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나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북한의 어떤 식량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북한은 현재 뭐 배급을 하거나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네요. 배급보다는 지금 장마당을 통해서 네. 오히려 식량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북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노는 땅을 없애라. 떼기밭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다 뭔가를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북중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1,400km를 이동하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이. 근데 그 1,400km를 가면서 보이는 모든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다 밭으로 경작돼 있어요. 근데 이 밭이 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협동농장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나마 짜투리밭. 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라든지 또는 식량권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도 한마디 좀 보탠다면 네네. 저게 오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은 쌀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이요. 그렇죠. 주민은 이렇게 들어가야 북한 주민들은 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내가 돈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물건을 내가 취급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밀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엄청난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은 수도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수도 평양 있는 사람들을 그 쌀을 바치기 위해서 곡창지에서 열심히 쌀을 이제 한 다음에 그거를 다 평양으로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해지는 게 북한에 이제 계실 때 쌀 말고 혹시 생각나는 이렇게 추억의 음식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혹시 주식으로 뭐 드세요? 저는 쌀 많이 먹죠. 밥. 밥 드시죠? 네. 저도 밥 먹었거든요. 네. 대신에 잎밥 말고 강냉이 밥을 먹었죠. 아, 그래서 북한의 옥수수. 주식은 주로 옥수수, 강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정말 북한이 식량난이 아주 심했을 때 제가 저 식량권이라는 말 들으면 지금도 뭔가 여기가 찡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누리고 살았던 거잖아요. 정말 식량이 부족할 때 별걸 다 먹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나는 게 그 송진떡이라고 있어요. 송진떡이요? 네, 그 소나무 껍질을 밟으면 그 안쪽에 찐득거리는 그 얇은 껍질이 있어요. 네네. 그걸 벗겨가지고 그 강냉이 가루에다 섞어서 그 범벅처럼 만들어 먹는 게 송진떡이거든요.
지금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양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강냉이 가루는 요만큼 들어가고 부가적인 것들은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먹는 걸로 집안마다의 경제력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강냉이밥 드셨다고 했는데 거기다 잎살을 조금 섞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율이 있잖아요. 만약 네. 강냉이 9구, 잎살이 1, 1대9. 네. 조금 못 사는. 좀 잘 산다. 그렇죠. 5대5 정도 되고 정도. 반반 돼야 되거든요. 아, 그걸 다 공유하나요? 네, 그렇죠. 저 집은 공유합니다. 저 집은 5대5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저 집 5대5. 아이고, 저 집은 2대 8 먹는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서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는 그 흰 쌀밥은 또 아버지 쪽으로 가요. 또 가장한테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맛은 기억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맛있다고 표현할 때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 건데 제가 우리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송진떡을 먹었을 때 맛을 아마 그걸 기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먹었을 뿐이지 한국에서 사는 저희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또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먹방인데 네. 그런 거 비교하면 네. 정말 남북한이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국가가 의식주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 이 명시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사는 저희들이 좀 가장 오해하는 게 북한이 여전히 의식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네. 또 북한에는 수령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수령복. 그러니까 오복 중에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복이니까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옷이 아니고 수령복이에요. 그게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고 있지만 네.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령이 인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고 무상으로 치료받고 무상 교육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북한 체제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수령복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옷을 주는 건 줄 알고 그래도 옷은 주는구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세요. 네. 근데 이게 그 단어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바나. 근데 생각이 나. 수령복, 원수복, 장군복까지 있잖아요. 너무, 네. 그게 그럼 다 옷이 아닌 거죠? 네, 다 복이에요. 그리고 네. 오복 중에 5개 복은 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요. 북한 그죠? 사람들한테는.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식량은 어떻게 보면 이 주민 통제 수단일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식량으로 어떻게 주민을 통제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계층을 나누는 거죠. 네. 평양의 최고위층, 그리고 평양의 그냥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그 지방 주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배급을 아예 다르게 주는 거죠. 최고층은 아주 빵빵하게 다 뭔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양의 일반 주민들 그리고 지방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배급이 없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막 수령복, 장군복을 외쳤는데 북한 당국이 하지만 저한테 차려진 건 없잖아요. 나는 시장 가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괴리가 있잖아요. 선전하고 실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당국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탈북한 분이 계세요. 진짜 북한을 출발해서 이제 한국까지 온 게 한 지금 딱 7개월 정도 된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에 의하면 장마당도 이제 장마당에선 그나마 이제 배급을 안 주면 장마당에 자유롭게 뭐 밀수를 통해서 쌀을 데려오던 팔고 사고를 할 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통제하고 지금은 북한이 직접 주민들에게 쌀을 야매 가격으로 야매 가격이요? 예, 그 양국 판매소에서 이 쌀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식량권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거 통제하면서 풀었다 줄였다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북한을 연구하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체크를 먼저 하는 게 북한의 노동신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데일리 NK에서 발표하는 북한 장마당의 시장 쌀 가격이에요. 이 쌀 가격이 어느 정도 요동친다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처럼 수요와 공급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쌀 가격이 안정을 취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북중 국경이 완전히 닫혀버렸고 아직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식량을 결국은 장마당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장마당을 풀어주면 결국은 뭐 북한 주민들이 쉽게 쌀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장마당을 통해서 바로 뭐가 유통되냐면 저희가 첫 회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한류를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이 장마당을 통해서 거래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딜레마는 이 장마당을 풀 수도 그렇다고 뭐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통제하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거기에서 자리세를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봐야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북한 주민은 쌀이 금보다 귀하다.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다 오로. 네, 이렇게 한번 드디어 정리. 오고가 누가 되실 뻔했네요. 드디어 만장일치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카더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도시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요거 되게 약간 좀 질문의 수위가 좀 세죠. 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도시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하나, 둘, 셋. 남조선 중앙이랑 뭘 모르겠나. 이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정말.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방송 하시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한 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간단히 잘못을 알고 있는 우리 것 같아요. MC님을 위한 방송이기도 하네요. 네. 한 사람의 교육을 위한 방송이 아니, 돼버리고 교육비를 있어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도 문제를 내요. 같이 사는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마 모를 거예요. 대부분은 평양에서 네, 근데 그렇다. 저는 이제 딱 질문을 받았을 때 평양하면 사실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사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질문부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부자 도시 말고요. 여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도 경제 조건이 잘못됐다. 사실 맞아요. 정말 더 따지고 들어가면 부자 도시는 중국과 접경 지역이 어쩌면 부자 도시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위쪽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밀수가 가능하다면 밀수가 가능한. 네, 중국과의 직접적인 그래도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정말 핵심 고위층이었냐 아니면 일반 그렇죠. 그냥 평양 시민이었냐에 따라서 겪은 그 생활상이 완전히 다른데 일단 평양은 물이 더 안 나오고요. 배급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은 배급 안 주면 중국 넘어가든지 그렇죠. 밀수를 하든지 장사라든지. 뭐라도 장사도 할 수 있는데 평양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사자도 나오고 되게 살기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저는 이 질문이 평양에서도잖아요. 네. 그러면 평양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말할 것 없다는 거죠. 일단 그게 전제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역시도 올해 그 20승 10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승은 곱하기를 말하는데 북한에서 네. 이 정책이 한마디로 지방의 20개 군을 발전을 시킨 거를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농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양에서 먼저 식량 문제, 전기 문제, 땔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지방에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아직도 평양에서도 이렇게 땔감 전개 문제,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도 사실 예전에 좀 뭐 오래되긴 했지만 평양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평양에 가서 가장 놀랐던 거는 그나마 보위부원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곳만 다닐 수 있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 높은 빌딩 숲 아래에 아주 허름한 집들이 널려 있어요. 아사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배급 자체가 거의 중단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장마당이 주민들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잖아요. 네. 근데 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장마당이죠. 근데 평양 사람들은, 시민들은 장마당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결국 당을 믿고 있다가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식량 문제랑 아사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평양도 평양이지만 이 농촌 지역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앙 배급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이 배급량이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가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의 영양 보급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을 배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배급은 중단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노동 문제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에 투입하는 계층을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다 동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래도 말 그대로 뭐 아이들에게는 배급을 좀 주지 않나요? 뭐 또는 북한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유 뭐 그것을 이제 공급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그건 중단된 상태이고, 오히려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 아이들을 동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추수 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농촌 동원을 다 갔다 왔죠.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농촌 동원 뭐 가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농촌 동원 안 가본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필수로 가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양강도 해산 지역에는 들쭉이라는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들쭉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특산품으로. 근데 그 들쭉을 농촌 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그 굶주린 아이들이 들쭉을 따면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바쳐야 되는 동원에 갔으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이니까 우리가 배급량, 뭐 배급 이런 걸 따지기보다 오히려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양을 배급을 절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국가라고 하면은 이 국민의 생존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유발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게 더 심각해졌거든요. 코로나 때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경을 막았습니다. 모든 식량을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막은 거죠.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기업소가 가동이 중단된 거예요. 기업소가 가동이 되어야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식량 살 돈을 버는 건데, 그걸 다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 국제사회가 원조를 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명분으로도 그걸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짚고, 북한 당국도 그런 문제를 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카더라 오늘 나온 저 얘기, 오가 맞네요. 네. 저도 하지만 조금 이제 문제를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조금 지적은 하고 싶네요. 네. 부자 도시가 아니라 혁명의 수도. 혁명의 수도. 네. 문제 조건은. 하지만 전 이해합니다. 남쪽에서 저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혁명의 수도라고 앞에 했으면 이분은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전 탈북민이죠. 그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저도 오늘 딱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평양은 부자 도시가 아니었다. 요거를 딱 정확히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자 도시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톡 북적북적,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되는
북한 이야기를 들어본 이슈톡 북적북적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또 네. 너무 아쉬워요, 사실. 갈 시간이에요, 또? 벌써 갈 시간이에요. 아, 불러놓고 몇 분 안 있다 또 보네. 네. 1화 때 만났을 때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간 빨리 것 같아요. 갔어요. 네. 네. 선발이 맞다 이거죠, 이제 슬슬. 이제는 뭔가 티키타카가 네. 잘 맞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될 것처럼 될 때 보내요, 자꾸. 뭔가 좀 예. 말이 이제 이제 잘 나올 때 나오거든요. 이제 네. 텄는데 이제 나오거든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너무 혹시? 많은데. 한 가지만큼 해주시죠. 한 가지요? 예. 끝내야 된다. 네.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북한 인권 어떤 점이 더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할까요, 기자님? 저는 그 북한의 실상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고 현재 실태가 어디 정도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이제 모인 장소에서 이런 허심탄회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변화 전략, 북한 주민들이 정말 아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식의 대 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북적북적이잖아요. 네. 저는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북적북적하면 이미지가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북적북적.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적북적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몰랐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북한 문제니까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모여서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지금 살아가는 열악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함께 느끼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북적북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더 북적북적하게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자세도 편하게 하고. 네. 네. 그럼 미영 씨. 쨍가리 이런 거 들고 와도 같이. 너무 좋죠. 하나씩 뭐 이렇게 악기 들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물놀이 하면서. 예, 예. 네. 미영 씨는 혹시 네. 저 어떠실까요? 오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식량권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이제 머리에 딱 맴돌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음식 남기고 지금도 그 음식 남겨서 버릴 때 아직도 죄책감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진짜 그렇게 굶어요? 에이 설마 이제 좀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지금 최근에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도 굶어서 이제 아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서 더 북한 상황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진짜 뭐 여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여기 북한의 식량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성 씨는 또 어떻게 또 인권이 개선되려면 북한에서 어떤 점이 또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2024년이고 네.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있는 거를 북한 주민들은 못 먹고 있고 그게 이제 작게는 제 가족이고 제 친구들이고 제 고향 사람들 또 크게는 우리 동포예요. 그런 사실을 이제 남쪽에 있는 분들도 또 알아주시고 네.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북한의 어떤 이런 식량권 조금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정말 바라봅니다. 네. 저도 한번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가서 밥을 안 남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는 뭔가 집에 가서 뭔가 식량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한번 보면은 계속 뭔가 남기지 않게 되고 이렇게 먹을 양만 풀고 뷔페 가서도 한번 작게나마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과 굶주림 그리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시간이었고 또 고립 속에서 인권 침해가 악화되는 북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톡 북적북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 김영식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일성의 삼촌. 이렇다니까요. 결혼식 날 입는 한복. 조선옷 이게 달라요. 고유 명사가 있나요? 고유 명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취재를 하셔야 되겠네요. 공부 좀 더 하셔야겠는데요. 중간에 이 하트를 조금 집중해서 애기, 봐주시면 사랑이 네. 아이 사랑이.
지금 주옥 씨 표정이 눈이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너무 네. 많아요. 학생들은 한 손에는 펜을, 한 손에는 막과 나치를 들어야 한다. 정규 교과 과정에 인천동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밥술 뜰 힘만 있으면 이제 농촌 동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있는 거죠. 해산시 어디에서 살던 누구누구가 없어졌다. 그래서 너희도 조심해라. 그만큼 지금 한국의 책동이 악랄하다.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인종이 달라질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여자아이가 왔는데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주변을 봤는데요. 어머, 발가락 없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7월이 되니까 송장 썩은 애 엄청나요. 시장 앞에 걔네가 그게 썩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죽어요. 미성숙한 아동들까지도 동원되는 건 북한의 그 경제, 사회 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